여러분, 2500년 전에 쓰인 고전, 노자의 도덕경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여기 한 현대의 사상가가 자신의 온 삶과 병상에서의 깊은 사유로 건져 올린 아주 특별한 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노자인데요. 그 깊고 따뜻한 지혜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밥 한 그릇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은요, 사실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굉장히 소박한 문장 같지만 이 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하고 또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. 자, 그럼 먼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, 그리고 그의 노자 이야기는 대체 어떤 특별한 계기로 탄생하게 된 건지 거기서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입니다. 사실 그를 사상가나 예술가 아니면 사회운동가라는 말로만은 다 담을 수가 없는 정말 큰 분이었어요. 그의 생각은 도교, 불교, 기독교는 물론이고 우리 고유의 동화까지 아무런 경계 없이 넘나들었죠. 그는 이 끝없는 물질주의와 경쟁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이라고 봤고 그 치유법을 평생 찾아 헤맸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한살림이라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명운동으로 이어진 거고요. 그의 책 노자의 이야기는요, 그 탄생 배경 자체가 정말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. 1991년에 암투병을 시작한 그에게 이현주 목사님이 찾아와서 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. 어떤 주석이나 해석,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노자를 함께 읽어봅시다 하고요. 병상의 텅 빈 방에서 시작된 두 분의 자유로운 대화는 그대로 녹음이 됐고 1993년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책으로 엮여서 세상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나눈 살아 숨쉬는 대화 그 자체인 셈이죠. 장일순 선생이 들려주는 노자의 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비움, 즉 없음의 쓸모를 아는 길이고요. 두 번째는 낮춤,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하다는 역설의 길,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함, 세상 만물이 결국 한 생명이라는 깨달음의 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요? 첫 번째 길,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. 우리는 늘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잖아요? 그런데 노자와 장일순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. 진짜 쓸모와 진짜 힘은 바로 그 없음과 하지 않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죠. 그 핵심에 바로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걸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. 무의란 내 작은 자아, 내 고집, 내 뜻을 내려놓고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. 장일순 선생은 이걸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예수의 기도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죠.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되어지게 만드는 힘, 그게 바로 무입니다. 이 없음의 쓸모 한번 보세요.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? 컵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죠. 방은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. 심지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그 중심에 빈 공간,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노자는 단언하죠. 눈에 보이는 있음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진짜 쓸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없음에서 나온다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길, 낮춤의 지혜로 나아갑니다. 이건 정말이지 오직 더 강해져야만 살아남는다고 외치는 이 현대사회의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세상에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게 있느냐? 없죠. 하지만 저 단단한 바위를 뚫고 가장 날카로운 강철조차 녹이는 게 바로 물입니다. 물은요, 결코 싸우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만 결국 세상 모든 것을 이깁니다. 이게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역설의 힘이죠.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세상의 길은 어때요? 경쟁에서 이겨라, 효율을 높여라, 더 강해져라, 이렇게 부추기죠. 모든 걸 잘게 쪼개서 분석하라고 가르치고요. 하지만 노자의 길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. 겸손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,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지 말고 통째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길, 함께함에 다다릅니다. 이 길이야말로 앞서 말한 비움과 낮춤의 지혜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자 장일순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가 곧 전체요, 전체가 곧 하나다.
본래 화엄 사상의 핵심인 이 말은 장일순 사상의 심장이기도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즉, 나라는 이 작은 존재가 곧 우주 전체와 다르지 않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. 장일순 선생은 이 거대한 철학을 아주 평범하고 쉬운 언어로 풀어냅니다. 바로 이 문장처럼요. 쌀 한 톨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는 햇빛과 바람과 땅, 온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배경, 선생의 표현대로라면 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길가에 벌레 한 마리조차 하늘과 공기, 이 모든 조건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. 바로 이것, 가장 작은 것 안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것, 이게 바로 장일순이 말하는 핵심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.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. 장일순 선생에게 철학은 곧 삶이었고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살림 운동입니다. 한은 하나이자 전체를 뜻하고 살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뜻하죠.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믿고 함께 살리자는 운동인 거예요.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이 온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는 것. 이야말로 살아있는 철학이 아니고 뭘까요? 결국 장일순 선생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일상의 영화, 즉 우리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숨을 쉬는 이 지극히 평범한 행위 속에서 온 우주의 신성함과 연결되는 삶. 그것이 그가 노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였던 거죠. 오늘 우리는 장일순이라는 현대의 스승을 통해서 노자의 지혜를 만나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. 당신의 일상 속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그 나락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요? 어쩌면 그게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 하나일 수도,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정말 경이로운 우주가 될 겁니다.